6월 2일 수업이고요. 어제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연산자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연습 문제를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이제 제가 어제 세 문제를 이제 끝나기 전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그 풀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연습 문제는 따로 이제 풀이 코드를 배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코드를 이제 필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일단은 저도 연습 문제를 풀이하려고 연습문제.js라고 하는 별도의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현재 연도에 대한 값을 year라고 하는 상수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활용해서 자신의 나이를 연산한 후 age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를 할당하고 나는 땡땡새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escape 문자를 활용해서 출력하시오. 자, 일단은 상수라고 했으니까 선언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콘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year라고 하는 상수를 만들면서 여기에 2024라고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나이를 연산한 다음에 age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에 할당하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논란의 문제가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생긴 게, 이거를 그 윤석열 나이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옛날에 쓰던 그 나이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 거기에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윤석열 나이 이전에 쓰던 원래 방식으로 계산을 할게요. 지역 변수에 할당하라고 했으니까 지역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는 let이었어요. let age는 현재 연도 빼기, 그 다음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정을 2000년도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다짜고짜 빼볼게요.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한 다음에 나는 땡땡새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갈 형식 문자가 %d, 여기에다가 이제 age라고 해보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사를 해볼 거예요. 자, 24세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혹시 2000년도생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 태어난 애기라고 가정을 해보죠. 영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그 태어나자마자를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요, 태어나자마자를 한 살로 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식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정을 해주려면 1을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땡땡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 계산 방식이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연나이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태어난 시점을 이제 한 살로 치는 거고요. 연나이는 태어난 시점을 1세로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1월 1일에 플러스 한 살이 되는 방식.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나이죠. 그 다음에 만나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이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태어난 시점을
영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생일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문제를 요걸로 지정한 이유는 생일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오늘 날짜 값을 같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 체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돼요.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고요. 법정 나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난 시점을 1세로 보고요. 매년 생일에 플러스 1이 돼요. 그 법원에서 문서 같은 거 받을 때 이걸로 계산돼요. 뭐 나중에 뭐 세금 같은 거 내라고 이제 세무서 같은 거에서 뭐가 날라온다거나 그럴 때 이걸로 나이가 계산되고요. 특히 남자분들 군대 가는 나이를 이걸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서도 나이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병원에서 그 나이 계산하는 거 보셨으면은 만 나이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 받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선 이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 나이가 폐지됐죠. 그래서 만 나이하고 법정 나이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하면서 관공서 같은 데서 문서 다 수정해야 된다라고 되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막상 그런 혼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들은 이걸로 하고 있었거든. 그냥 우리끼리만 헷갈리면 될 문제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행정적인 혼란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없앤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체계가 3개나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이 헷갈리니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역으로 뽑아낸 거예요. 자신의 나이를 의미하는 상수 age를 정의하고 이 값을 활용하여 자신이 태어난 년도 이어를 전역 변수 형식으로 산출하여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escape 문자를 활용하여 출력하시오.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문제 1이고 자, 일단은 앞에 거 실행을 다시 해보면 25살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문제 요구사항에서 age라는 상수를 정의할 때 25라는 값을 정의하면은 2000년이라는 값이 다시 튀어나와야 돼요. 자, const age는 25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 이어를 전역 변수 형식으로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역 변수니까 키워드는 바입니다. 바 이어는 일단 올해가 2024년이니까 여기서 나이를 빼보죠. 근데 나이를 뺀다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console.log에 나는 땡땡땡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d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year 라고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또 1이 안 맞아요. 왜냐? 아까 원래 빼야 되는 값에서 1을 더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나이를 뺀다라는 거는 내가 원래 빼야 되는 값에서 1을 더 뺀 거예요. 플러스 1이 돼 있는 걸 뺐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 플러스 1을 보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age가 0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 셈이죠. 그럼 여기에다 나이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값 x에서 플러스 1을 더한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에서
x 플러스 1을 빼준 셈이 되니까 1을 더 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 1을 더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얘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이에서 내가 하나를 더 더한 거니까 나이에서 1을 뺀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차피 곱셈 공식으로 그 괄호 풀어버리면은 곱셈 공식으로 괄호 풀어버리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되잖아요. 이렇게요. 같은 수식이에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자, 일단 요거 두 문제 잠깐 필기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1번, 2번입니다. 3번은 좀 어려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사과를 바구니에 담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하나의 바구니는 사과를 10개씩 담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담다가 10개 미만으로 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가 뭐 12개 있다, 13개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남겠죠. 그럴 때는 바구니를 하나로 추가로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과가 이제 120개가 있다면 12개 바구니가 필요한데 121개에서 130개가 있다면 13개 바구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31개의 바구니가 있다면 14개의 바구니가 필요한 거죠. 이때 num of apples라고 하는 변수, 여기서는 단순히 변수라고만 했지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let을 쓰시건 bar를 쓰시건 상관없는데 기왕 쓸 거면은 bar는 그냥 잊어버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1, 2, 3이라고 변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총 몇 개의 바구니가 필요한지를 구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이제 갈림길에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기본 규칙들이거든요. 기본 규칙.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문법에 대한 게 아마 오늘 진도까지가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한 자료 구조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독립적인 변수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변수 하나의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시작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열과 그 다음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보통 이제 퍼블리싱에서는 잘 안 다루는 내용인데 클래스하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룹니다. 이거는 그렇게 깊게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리액트 하려면 이게 무조건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리액트 할 때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API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내장 기능이에요. 이제 요 내장 기능을 활용하면은 이제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하나둘씩 이제 소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HTML 안에서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론하고 기본기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웹페이지에서 구동하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이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학원 수업은 다 이래요. 그나마 이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수업보다 좀 많이 빈도를 좀 높였다라는 게 이제 이 수업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론하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부분 이런 이제 규칙으로 가요. 물론 HTML 제어하는 건 자바스크립트만의 이제 특출난 점이지만 이 부분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똑같아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이 기본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개발자를 이제 선발하는 취업 과정에서 이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흔히 코딩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 가지 코딩 테스트 문제 유형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전체적인 수업 기간은 8개월이 되겠죠. 6개월짜리 수업이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면 수강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학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큽니다. 국비지원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 학원 수업들이요, 코딩 테스트에 집중할 시간적인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코딩 테스트에 나올 법한 문제는 진짜 전공생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 코딩 테스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유튜브 알고리즘, 근데 알고리즘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뭔지 아세요? 공식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을 영어로 풀이한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얼마나 코딩으로 잘 풀어내느냐를 보는 게 이 코딩 테스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거예요. 뭐였더라? 피보나치 수열. 그거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피보나치 수열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 원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제가 코딩 테스트를 깊게 다뤄드리지를 못해요. 대신에 코딩 테스트를 연습하실 그 문턱까지는 제가 데려다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코딩 테스트 연습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 시점이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좀 더 그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로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코딩 테스트를 따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도 수준은 코딩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좀 되게 부족한 수준의 문제인데, 이거 코드 보면은 코드 한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문제로 제가 연습을 하셨으면 하는 게 뭐였냐면은, 사실 코딩 테스트 시험 면접, 기술 면접 본 친구들의 반 정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문제가 되게 길어요. 잠깐 녹화 멈출게요. 자, 다시 녹화 켰습니다. 자, num of apples라는 변수에 1, 2, 3이라고 담았어요. 자, 일단은 이게 현재 갖고 있는 사과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10개씩 담았을 때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10개씩 담았을 경우 남는 사과가 몇 개인지 구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엑스트라는 num of apples를 10으로 나눌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엑스트라, 여태까지 계속 그 형식 문자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역다운표에 달러 괄호 요걸로 이제 출력해 보죠. 이렇게 하면 이제
3개가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10개씩 담고서 바구니가 추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자, 10개씩 담고 남은 사과를 담기 위한 바구니가 엑스트라 바스켓은, 자, 얘는 만약에 남은 사과가 빵개면 바구니 필요 없죠. 추가 바구니는 0개이겠죠. 근데 이 엑스트라가 0이 아니면 추가 바구니 1개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조건이 들어가는 연산자, 사막연산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가 0일 때는 추가 바구니 빵개, 그렇지 않을 때는 1개. 자, 이제 10개씩 나누어 담았을 경우 바구니 수 렛 바스켓 카운트는 num of apples 빼기 엑스트라. 자, 이걸 왜 했냐면 num of apples를 이제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라고 나왔잖아요. 자, 123 나누기 10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는 12.3이라고 하는 실수값을 만들어요. 바구니가 12.3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12개라는 값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3, 요 3을 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를 뺀 거예요. 자, 얘를 10으로 나누고요. 여기다가 남은 사과, 추가 바구니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바구니 수는 13개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40분이고요. 요거 정리 한 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네, 시간이 조금 엉켰는데 2시 55분에 시작할게요.